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혼자만 더 큰 벌을 받게 된 불쌍한 주인공 이야기. 큰 죄를 짓고도 가벼운 벌만 받고 홀라당 풀려난 악당 이야기. 전개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던 전래동화 속 클리셰, 다들 기억하지? 그런데 말이야, 전래동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들,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총 9가지야. 왼쪽으로 갈수록 높은 단계의 형벌이지. 이 중 우리에게 익숙한 2가지 형벌이 징역과 벌금이야. 특히 벌금형은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제1심법원이 처리한 형사사건의 80% 이상에 선고되었을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 벌금형과 징역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판사가 벌금형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야. 벌금형은 재산을 박탈함으로써 응부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면서도 구금이 없어서 악습에 감염될 가능성을 막을 수 있거든. 게다가 법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엔 다른 제재 수단이 없으니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게 합리적이지. 그런데 형이 선고될 때 지켜져야 할 원칙이 하나 있어. 바로 형벌의 비례성이야. 형벌은 죄질의 비례에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의 형법은 유독 벌금형에 있어서 이 당연한 이야기가 지켜지고 있질 않아. 범죄가 위중할수록 징역형이 더 높을 테니 그에 따라 벌금 액수가 늘어나야 말이 될 텐데 제대로 된 비례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거지. 예를 들어 비밀침해죄, 명예훼손죄, 공연음란죄의 경우 징역 상한이 각각 3년, 2년, 1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하지만 벌금의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동일해. 심지어 환경범죄 특별조치법 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66조의 상한을 비교해보면 환경범죄 특별조치법 5조가 징역은 더 긴데 벌금액은 더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 액수가 죄목마다 들쑥날쑥한 거지. 이 문제는 1953년 제정형법과 최근형법을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 2018년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행한 한 논문은 제정형법과 2018년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징역기간, 벌금액을 통계적으로 분석했는데 제정형법의 경우 하한을 기준으로 할 때와 상한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징역기간과 벌금액의 관계가 우상향하는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어. 즉 징역기간이 길수록 벌금액도 커지는 비례관계가 명확했던 거야. 하지만 2018년의 형법에선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어. 먼저 하한을 기준으로 본 경우 비례관계 자체가 성립하진 않았어. 상한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200개월까지는 벌금과 징역이 비례관계를 보였지만 200개월이 넘어가면 오히려 반비례관계가 나타났어. 쉽게 말해 징역 상한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형법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선 높은 벌금이, 중한 범죄에는 낮은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인 거야. 이런 상황에 대해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위원회는 징역형은 동일한데 벌금액이 심한 편차를 가지도록 방치하는 건 국민들에게 법 적용의 공정성 평가를 혼란하게 할 우려가 있고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도 어느 법률로 처벌되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권 침해, 비례 원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고 비판했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벌금형 부과 자체가 형사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지. 그런데 벌금형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야. 벌금형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무게가 지나치게 가벼워졌다는 점도 문제지. 먼저 돈의 단위를 맞춰볼까? 1953년 1인당 실질 GDP는 79만 8천 원, 2018년의 실질 GDP는 3,351만 1,000원이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약 42배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즉 1953년 형법상 1만 원의 벌금은 현재 가치로 42만 원 정도에 해당해.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계산하면 1953년 형법상 최소 벌금액은 현재 가치로 1,800만 원, 최대 벌금액은 2억 7천만 원이야. 하지만 2020년 형법상 최소 벌금액과 최대 벌금액은 각각 200만 원, 5천만 원이지. 즉 형법상 벌금액이 최저값 기준 9분의 1, 최대값 기준 5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거야. 징역 상한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953년 징역 한 달의 가치가 120만 원 정도였다면 현재는 22만 원에 불과한 거지. 물론 한 달 수감되는 데 따르는 고통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인지 절대적인 기준을 세울 순 없겠지만 징역 1개월의 금전 가치가 22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야.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런 상황을 사기 사건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어.
사기를 쳐 처벌받아도 징역형은 별로 없고 벌금형이 대부분인 데다 사기친 돈으로 합의금과 벌금을 내고도 남으니 사기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보험 사기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가장 큰 원인은 입법 과정에서 범죄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형법은 지금까지 총 23차례 개정을 통해 징역기관과 벌금액 등을 변경해왔는데 개정마다 공표된 입법 이유를 살펴보아도 징역기관과 벌금액의 비례관계가 법문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질 않아. 윤혜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징역형과 벌금형의 불규칙한 대응 상황을 지적하며 기준 없이 자의로 정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말했어. 형법의 이론적인 부분을 간과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지. 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엔 양형 기준이 없단 점도 문제야. 양형 기준이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하라고 범죄별로 기본형기, 감경, 가중형기 등을 명시한 걸 말하는데 처음 양형 기준을 만들 당시 우선 급한 징역형만 만들고 벌금형에 대한 양형 기준은 추후 논의하자며 빼버렸어. 2017년 최초 양형 기준 설정부터 8년이 흐른 만큼 벌금형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기란 의견이 나왔지만 진척은 없었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징역 1년 1,000만 원 권고도,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법정형 개선 작업도 마찬가지로 수포로 돌아갔지. 그 결과 형법의 상당수 벌칙 조항은 1995년 개정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벌금형을 징역에 대한 부수적인 형벌로 보는 법조계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 하지만 이제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된 형종으로 볼 필요가 있어. 현재 형법범에 대한 선고형 현황만 봐도 자유형과 재산형 선고 비율이 대략 50대 30%로 벌금형의 선고 비율은 아주 높은 편이야. 백기석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대 범죄의 상당수가 금전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재산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벌금형이 효과적이란 의견을 제시했지. 형사법령의 모든 법정 벌금형을 정비하는 건 분명 어려운 과제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형법의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어. 벌금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 벌금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중한 범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사회적 가치가 경제 중심으로 이동한 지 오래인 점을 생각하면 방치되어 온 벌금형의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